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캠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 유세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각각 후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지지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생각을 바꾸면 일꾼이 보입니다. 정권에 대한 실망과 심판을 이번에 보여줄 때입니다. 한현희 후보는 가평 부군수, 평택 부시장, 경기도 수자원 본부장 등 34년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누구보다 준비된 군수입니다. 강화 국민의 삶과 민생을 세심하게 살필 강화에 준비된 일꾼 한현희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단비 의원님.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를 함께 일해본 경험에서 박용철 후보만큼 강화를 사랑하고 강화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의원을 찾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박용철 후보가 군의원, 시의원 그리고 강화 군수로 지역의 일꾼으로 강화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호 2번 박용철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의 의원님들이 이제 각 당 소속을 대표해서 또 우리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호 1번 한현희 후보와 기호 2번 박용철 후보에 대한 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무소속 후보들 둘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를 할게요. 두 분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기호 5번 김병현 후보가 있는데요. 박남춘 전 시장의 특보도 역임을 했고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지금 조용한 선거를 기치로 내걸고 지금 강화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요. 강화 유권자 여러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또 기호 6번 안상수 후보가 있습니다. 재선에 인천시장을 역임을 했고요. 또 3선의 국회의원이죠. 또 국회 예결위원장, 특히 강화군의 한강물 농업용수를 끌어왔다는 선거적을 가지고 지금 선거제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호 1번, 2번, 5번, 6번 4명의 후보들 유권자 여러분 내일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서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평성상 두 분 의원님 얘기해서 두 분 무소속 후보들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선거 마지막으로요. 이번 중앙당과의 협력 부분 그리고 이제 강화 지원 유세 가시면서 강화에 꼭 필요한 것들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경제자유구역, 강화 남단 지정한다든지 강화 계양 고속도로인가요? 그리고 서해 평화도로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중앙당과 협력해야 될 부분 뭐가 있는지 간략히 한 말씀씩 듣고 4부로 우리 오늘 주제 국감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혁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화 남단의 자유경제구역청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참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중앙에 지금 저희가 거대한 야당이 있잖아요. 많은 국회의원 수로 그렇죠.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많은 강화군에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대 야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최고다 그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님. 네, 국회 혼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은 행정부에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국힘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다수라고 해서 해간다는 것은 사실 삼권 분립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뭘 하나 그냥 국민의힘 여기 뭘 하나 우리 민주당이 능력이 있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신데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첫 국정감사죠.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내 인천 출신 국회의원 13명 국회의원들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좀 국감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국감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22대 국회 국감을 좀 보면서 느낀 점 간단히 한 말씀씩 듣고 토론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혁 의원님, 이번 22대 국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국감에서는 저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지방의 현안도 중앙 정부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함께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인데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지역 현안의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의회 행정감사의 경우도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지역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주요 쟁점 삼아 저희가 감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단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일단 국정감사가 7일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인천과 관련해서는 이제 15일부터 이제 인천대를 시작으로
마지막으로 인천과 관련한 국감 주제가 있는 만큼 아직 인천의 주요 이슈들이 이슈화되지 않았는데 항상 이제 수도권으로 묶이다 보니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인천 국감은 좀 맹탕이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좀 꼼꼼한 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천 지역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관련해서 17일 환노위가요. 한국환경공단과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SL공사에 대한 국감을 벌입니다.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서구 대체 매립지 이슈 작년에도 국감에 오른 이슈입니다. 뭐 아직 제대로 결론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서구 을 지역에 있는 이용우 의원이시죠. 네. 지금 환노위 지역 환노위를 상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 이번 수도권 매립지 관련 이슈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합니까? 뭐 일단은 사실은 국감에 예. 대해서는 비밀이 정말 중요하지만 살짝 얘기하자면 네, 네.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네. 하도 한번 어떤 비밀입니까? 기대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의 일단 실패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얘기할 예정이고요. 이제까지 뭐 저희한테 대체 매립지 두고 입증차가 있는 뭐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4개 예. 부서가 4개 지자체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자 사실 협의체죠. 사자 협의체죠. 예. 네, 사실 근데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는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환경부가 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까지 환경부가 너무 뒤로 빠져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많이 질타할 것 같고요. 예. 네, 앞으로 이 논의에서도 공모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공모 완화하는 등 환경부가 뭐 적극적인 자세로 뭐 지자체를 찾아다녀야 된다라고 예. 압박할 것 같습니다. 이용우 의원께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도대체 뭐하냐, 지자체는 지자체지만 환경부 뭐하냐라고 질타할 것이다. 네, 질타는 질타지만 뭐 대책 마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얘기를 뭐 의원님한테 묻기에는 좀 그렇긴 그쵸. 합니다만은 네, 근데 사실 대체 매립지 지금 현재는 지금 3천억 정도 지원금을 명시한 게 예. 전부거든요. 근데 반 회장은 뭐 사전에 뭐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뭐 부지 선정 이후에도 뭐 주민 투표로 결정한 반면에 뭐 대체 매립지 공모에서는 뭐 지자체가 주민 50% 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선거로 당선되는 뭐 지자체장이 어떻게 공모에 나서기 정말 쉽지 않은 구조인데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한번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우 의원의 질의 내용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스포하는 겁니까? 예상입니다. 예상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담 위원님 이번 네. 수도권 매립지 관련돼서 뭐 대체 매립지 사실 유정복 시장이 이 문제를 뭐 사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번 국감 뭐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작년 국감뿐만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왔지만 예. 명쾌한 해결책이 없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더 인천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종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립지가 이제 님비 시설인 만큼 지자체 장끼리는 의견 조율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 이제 중앙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가 이제 약간 방치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수도권 매립지뿐만 아니라 2026년에 직매립 금지가 되는 만큼 이제 쓰레기 대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소각장 문제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선출직 의원이나 선출직 지자체장이 나서서 본인의 지역구에 매립지나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라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보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원칙을 세우고 이제 정부와 이제 국회나 이런 규모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예. 사실 지자체끼리 협의해서 특히 이제 소각장 문제는 지금 기초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2026년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2025년에는 당장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감 주제에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이제 매립지 문제 외에는 소각장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좀 살펴봤고요. 지난 7일에는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위원장이 인천 주요 국토부 관련된 현안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맹 위원장은 국감에서요. 인천 수건 사업들이죠. 소래 습지 생태공원의 도시공원 지정 필요성, 그리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그리고 제2 경인선 GTX 비건설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강조했는데요. 모두 보니까 남동구 지역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맹성규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GTX 비노선 그리고 월판선 관련된 얘기는 조금 부평과 상관없습니다만은 GTX 비노선 부평구
현안이기도 하죠. 그거는 뭐 네. 큰 문제가 없으니까는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 뭐 이 정도 입장이겠네요. 근데 부평역을 빼고 GTX 노선이 지나갈 리는 없기 때문에 그 노선에 네. 대해서는 별다른 불만은 없는데요. 다만 좀 빠르게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은 있습니다. 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인천 논현역 월판선이죠. 월곡과 판교를 잇는 월판선 논현역을 급행 정착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대변님 뭐 네. 이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급행열차 정차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다만 이제 급행열차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빠르게 운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급행열차로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대학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지하철로 통학을 할 때 너무 좀 앉아가고 싶다, 체력이 안 된다 싶으면 네. 일찍 일어나서 주안역으로 돌아가서 급행열차를 타고 간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았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급행열차가 제물포역에도 서고 서는 역이 정차역이 점점 늘어나면서 급행열차가 아니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특급 열차가 만들어져서 옛날에 급행열차로 운행하던 역에만 서는 열차가 또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치인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받아 지역 주민의 편의를 늘리기 위해서 열차의 횟수를 늘리거나 정차역을 늘리거나 이런 시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제 급행열차라는 이름에 맞게 이제 딱 필요한 역에만 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급행 정차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꼭 필요한 곳에 급행 정차를 해야지 아무데나 급행 정차가 생기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신 거죠? 네네. 예. 지금 국토교통위원장에 대한 주요 사안을 짚었다고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정정 의원님, 뭐 지역 현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 하시든지 아니면 국토위에 또 하고 싶은 이 현안은 좀 앞으로 좀 다뤘으면 좋겠다. 종합감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좀 언급해 주실까요? 뭐 일단 GTX B가 또 잘 돼야지 저희 지역구를 지나간 GTX D 이 예. 노선도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은 GTX B 건설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시는 거에 대한 저는 많은 응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티타워, 청라 시티타워에 관한 질의를 저희가 계속 요청드리고 있고요. 근데 왜냐면 또 맹성규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본인 지역구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 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티타워에 대해서 얼마큼 저희한테 할애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계속 보좌관끼리 서로 연락을 예. 계속 하고 있고요. 시티타워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해서 서울항공청이나 LH에 대해서 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했네요. 지난번에는 맹성규 위원장. 네네. 그래서 아직은 청라 네네. 시타워 얘기는 안 했네요. 네, 곧 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네, 하실 거라 GTX 생각하고 D 있습니다.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청라 시티타워 문제를 꼭 언급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했고 앞으로 잘 해주십사.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 보니까는 이 청라 시티타워에 관련된 얘기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데요. 누가 우리 방송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유튜브 방송을 직접 보시고요. 예, 제 얼굴이 나오는 거 짤을 만들어서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정말.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네, 그죠? 앞으로 조심하고 역시 경인방송 최고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좀 더 얘기 더 나눠볼게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천시 대상으로 국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맥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올해 좀 국감 시즌에 닥치니까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볼 점인데요. 지난 국감 때문에 인천시 행감에도 영향을 좀 미쳤다면서요, 이 대변인? 네, 일단은 작년 국감 때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셨어요. 네. 결과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일정이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감 일정이 직전에 있다 보니 국감 자료를 준비하느라 공무원들이 너무 지쳐서 행감 자료가 늦게 오기도 했고요. 행감 일정 자체를 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사무와 지자체 사무는 정말 별개의 것이고 방금 정종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들도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국감에서 예. 이를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국가사무라는 부분에서 본인의 상임위원회 업무들도 다른 지역구라도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서 해야 할 주제와 행감에서 해야 할 주제는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과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일이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행감이 국감으로 인해서 일정이 조율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진다거나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감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셔서 국감의 결과가 타당하게 나왔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예. 자료를 요구하신 거에 비해서 질문의 양이나 질이나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맹탕이라는 평가를 맹탕이다라는 받았죠. 예.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국감은 맹탕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제대로 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좀 분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행감 일정과 국감 일정이 자료 요구 시즌이 겹치는 것이 사실 좀 무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행감에 영향까지 미쳤는데 실제 인천시 지난 국감 사실 별거 아니었다라는 얘긴데요. 사실 어제 경기도에서 또 국감이 있었습니다. 기승전 김건희, 네. 기승전 이재명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정쟁으로 치달게 되면서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가 이번 보면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가요 특정 상임위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주요 현안들이 있는 법사위, 교육위 뭐 복지에는 아예 의원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점을 비롯해서요. 앞으로 국감 어떻게 좀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각각 한 1분 정도씩 바람 이야기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정정혁 의원님. 네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의원님들이 한 곳에 좀 쏠리는 예. 모습이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때는 여러 상임위 선택할 때 좀 지역 분배도 당연히 중요하고 의원님들끼리도 서로 합의하에 좀 분배 예. 배치해서 한 분야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뭐 감시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시의원들이 몇 분이시죠? 시의원 6명입니다. 그게 잘 이렇게 안배해서 다 상임 골고루 안배해서 잘 들어갔습니까? 저희 민주당은 잘 안배하고 있었는데요. 예. 당연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겹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 근데 민주당 내선 최대한 지역별로 나눠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다은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저도 인천고등법원 신설에 관해서 항상 법사위 의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상임위원회를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고루 배분해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인천시 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 등 체육회가 비대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체위, 복지위에 저희 인천 지역구 또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 문제가 국회에서 국감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좀 국감이 맹탕이지 않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강조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오늘 전적 인천 시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